안녕하세요. 갑진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을목일주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갑진년이 오게 되면 갑목은 초록이고 또 청색을 뜻하며 진토는 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청룡이라고 하고 백호 대살이기도 하고 또 이 갑목은 천간에서 기토를 끌고 와요. 그리고 이 진토는 편재인데 신자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그 상문 조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문살은 임목이고 조객은 오화입니다.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임목을 깔고 있는 일주 또 오화를 깔고 있는 일주들을 대상으로 같이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갑진년은 어때요? 이 진토가 굉장히 축축한 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이 사주에 화가 있으면 목생어 하생토로 내가 이 진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주가 축축하고 화가 없으면 목극토입니다. 사주에 금수가 많아서 화를 기인으로 쓰는 분들은 앞으로 사후 미년이 오죠. 그러면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토는 인묘라는 목을 기준으로 해서 사오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승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 바깥 달리면 환승역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진이 환승의 역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때요? 사오미를 운을 가기 위해서 내가 또 준비할 게 있죠. 그래서 사주에서 화가 많아서 만약에 화가 흉신이면 앞으로 병호정미가 또 강하게 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건강 등을 좀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묘일주. 자, 저도 이제 을목일주인데 우리가 그 을목일주인 분들은 갑진년에서 오는 갑목은 겁재죠. 진토는 정제예요. 근데 진토 지장간에 있는 을목하고 함께 천간에 있는 갑목하고 비견이 늘어나죠. 그래서 을목일주들은 이민년과 계묘년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시비송사 투쟁들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그런 것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놀래게. 더군다나 지금이 어때? 신유월이죠. 신유월은 또 그런 건강이나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비송사 투쟁 이런 것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목일주들이 사주에 술토나 유금이 있으면 어때요? 진유합금이 되고 진술증이 되죠. 또 축토가 있으면 축진팔살이 되고 해수가 있으면 진의 원진이 되고 진토가 있으면 진진자영이 돼요. 이렇듯이 혹시라도 사주가 신약이면 그 지지가 이런 글자가 많으면 갑목이 겁재 역할을 하면서 소송이나 손재수가 생겨서 병원이나 경찰서에 들락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진년에 만난 사람은 어때요?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을목 입장에서 신자진은 인수죠. 그래서 문서, 계약,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진년이 오면 경제적으로 이제 인년하고 계묘년보다는 사업으로 가는 그런 환승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묘지라는 봄의 열차에서 사업이라는 화의 기차를 타기 위해 진토라는 역에서 환승하기 때문에 봄의 기운을 느끼고 또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어때요? 앞으로 여름의 기운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을묘일주부터 본다면 을묘일주는 어때요? 을묘지장간에 갑목이 천간에 뜬 거예요. 그런데 이 갑목이 뜬 거는 이민년하고 계묘년에도 이민년에도 인중에 갑이 있고 또 계묘년에 이 묘에도 갑이 있잖아요. 그것이 모두 갑목이 지금 떴으니까 이민년하고 계묘년에 알게 된 분들과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멀면은 기해년에 인연을 맺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민년하고 계묘년에 인연이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한테 그러면 갑으로 와서 도움이 되어 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묘목은 우리가 해묘미 운동이고 진토는 신자진 운동하기 때문에 반환살이에요. 그랬을 때
정관, 경금은 양지고 신금, 편관은 묘지, 정인, 임수는 또 묘지, 편인, 계수는 양지, 비견, 을목은 대궁, 겁재는 세궁, 또 상관, 병화와 정제, 무토는 대궁이고 식신, 정화와 편재, 기토는 세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간략하게 운의 그런 흐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반환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타고 안장에 앉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을 타고 우리가 이 돈이 반환세에 앉았을 때 돈이 들어오면은 말 고삐로 꽉 잡는 것처럼 돈도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놓치지 말아야 하고 꽉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그 돈이 모여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환사 운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 사주에서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겁재인 간목이 들어올 때는 기토를 또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기토는 우리 을목일주한테는 편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간목이 기토를 가지고 와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사주에 근데 기토가 있다. 기토가 있으면 어때요? 이 간목이 와서 이 기토를 합해 가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편지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어때요? 나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직장에 해당되는 그런 신금 그런 것이 묘지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직장이 묘지로 들어갔으니까. 또는 남편이 묘지에 들어갔으니까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입원을 한다거나 또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갑자기 백수로 쉬게 되면 어때요? 내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많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의자를 비켜줘야 되고 책상도 비워줘야 되고 그래서 변동이나 이사수로 인해서 직장 변경, 재물 탈제 이렇게 꼼꼼하게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을묘일주는 내 일지에서 간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초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 기토를 합해서 돈이 나가더라도 이 진토 속에 또 을계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목 비견도 또 한목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대만큼의 재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사주에 금이 있다. 그래서 금이 탄탄하게 있다. 이러면 이 간목이 경금이나 신금한테 그걸 받겠는데 이 신금은 묘지 속에 들어가서 연락이 안 돼요. 경금은 또 어때요? 양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약하죠. 그래서 기토가 있는 분들은 뭐 사무실을 내던 이사를 하던 뭐 변동을 하던 문서 계약하냐고 뭐 부동산비가 나가던 이사하던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하든지 저도 지금 벌써 지금 문서 계약이 있거든요. 제가 을묘일주잖아요. 벌써 지금 기해년에 그 갑이 올해 청가에 떴잖아요. 그래서 그 갑이 이사 간대요. 이사 간다고 해서 그 장판? 도배? 이런 거를 제가 또 새로 싹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간목이 내 기토를 합해 가잖아요. 그 간목이 기해년에 저하고 계약했던 그 전세 입자가 너무나 이 집을 막 도배지를 너무 안 깨끗하게 썼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때 들어올 때 제가 깨끗하게 새로 도배를 싹 해줬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게 써서 제가 또 어때요? 장판하고 도배 다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값 때문에 제가 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벌써 빨리 들어오면 어때? 미리 벌써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임수가 수생목, 임수럴 때 개해월에도 수생목을 하게 되면 문서로 인해서 이 간목이 이사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집을 깨끗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때요? 그걸 다 다시 장판과 도배를 해주냐고 그 간목에 가면서 나한테 그렇게 손재수를 남기고 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경금이 양지고 신금은 너무 약해서 이 경금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경금이 양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하게 간목을 극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사실 금이 많다 이러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을목은 또 간목을 좋아하고 간목이
나한테 어때요? 뭔가 신자진 교육이나 문서를 통해서 뭔가 교육, 자격증, 라이센스, 저장료 등을 통해서 목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공부를 해서 내가 사업인연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임수가 또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문서 쪽으로도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을축일주. 자, 을축일주는 축 중에 신금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분은 2021년도 신축년에 이 신금이 평간으로 인해서 을신축 당했던 분들, 그러면 갑진년에 이 진토의 신금이 묘지로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주변의 압력과 또는 자리 변동 등 가정적으로 힘든 한 해였는데 이 신금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년에 묘지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이 축 중에 내 일지 밑에서 신금 남편이 나를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한테 힘들게 했던 그 신랑하고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남편은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러면 어때요? 진년이라는 환승을 하면서 점차 변화가 있을 듯하다 이거죠. 왜냐면 진월에 우리가 신금이 인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을축일주는 내 앉은 자리에서 갑진년에 축진 팔살로 직장 문제가 철거당할 수도 있고 부인이나 남편과 깨지거나 또는 재성인 축과 진토 재성인 축진 팔살로 깨지니까 어때요? 겁재로 인해서 부도가 나거나 손재수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이런 팔살 작용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시끄러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오지만 축중의 개신기에서 개수 편인은 양지고 신금 평간은 묘지고 기토 편제는 세공이고 사축 운동이며 신자진의 천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 같은 경우 내 직장을 그만두라고도 하고 남편도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둘 중에서 내가 남편에 대한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직장을 버리는 게 더 낫겠죠. 직장 신금을 어때요? 묘지에 묻고 남편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마 남편도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수술한다거나 뭐 입원한다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건강검진 하는 게 좋죠.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위내시경하거나 대장내시경 하면은 우리가 환자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개운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는 이 축중의 개수는 을사년부터 절대주를 향하기 때문에 을축일주는 또 변화가 많을 듯해요. 그래서 을사, 을류, 을축일주는 설축 운동을 하죠. 그래서 신자진에는 천살의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금님 대통령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님은 어때요? 예전에 딱 책상에다 놓고 책을 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살해는 공부와 인연이 있지 사업하고 인연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하면 되는데 새롭게 사업을 벌리는 거는 천살에는 안 좋다 이래.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마침 또 천살 대운이야. 그러면은 천살해에는 직장을 다니는 게 좋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천살 대운이 있으면 절대로 직장 그만두고 신금이 묘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앞으로 사업년이 온다고 해서 사업을 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왜? 천살 대운은 10년을 좌우하잖아요. 왜? 그래서 사업년에 돈을 벌었어도 그것이 어때요? 경술년이 오면은 이 병화와 무토가 다 인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우리가 무신, 기유, 경수 이럴 때 잘못하면 손재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살 대운에는 사업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근데 뭐 교육 사업이다, 뭐 역학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 할인업은 종교업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일반 뭐 식당이다, 뭐 이런 거, 뭐 커피숍이다 이런 거 또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해일주는 지장간의 무갑임이죠. 그래서 갑진년에 그 진토에 임수가 임묘가 돼요. 그러면 임수는 뭐예요? 을해일주 입장에서는 배우자죠. 또는 모친도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없어지니까 내 이름에 있는 계약서에 내 사인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매매운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해일주는 또 갑진년의 진의 원진이에요. 그래서 을해일주가 습하죠. 근데 갑진년도 습하고, 그래서 이 습이 조절이 잘 되면 모르는데, 습이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문서로 인해서 요새 왜 집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집 때문에 속상하고 또 마음고생하고 또 모친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을목일주와 갑목일주는 겁재관계죠. 겁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업수도 있고 또 이동, 이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가 하시던 분이 석사나 박사 졸업할 수도 있죠. 왜 임수가 묘지에 들어가니까는 자격증이 없어지고 신금이 또 어디에 묘지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평간 또 정관이 양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또 임수가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인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제 그동안 논문을 쓰지 못하고 수료 상태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급하게 논문을 씀으로 인해서 학교를 마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사업인연이 오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장 또는 교육원 이런 거를 또 설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목일주가 갑진년이 오게 되면은 그런 이동 변동수가 생기고 또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올해 투자를 하게 되면 진의 원진이 되는 거예요. 잘못 문서 계약을 하는 거죠. 이 을해일주는 해매매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신자진 운동을 해요. 그건 반월살이거든요. 그 반월살은 뭐예요? 내가 말을 타는 거잖아요. 말을 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등급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승진할 수도 있는데 너무 서둘러서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 신금하고 임수가 진토의 묘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금수가 임묘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을에 설이 빠진 신금과 겨울의 추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력 5, 6월 달쯤 되면은 수기가 좀 말라요. 4, 5월이 되면은 그랬을 때에 뭔가 내가 식상이 왔구나 하고선 이때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을이 지나면서 또 진유합금 되잖아요. 6월달이 되면 그러면 그럴 때 진토가 사라지면서 나한테 금금목이 올 수도 있어요. 해수도 또 임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되셨으면 내년이 갑진년 다음에 을사잖아요. 그러면 갑을 병정 무인 그러면은 을사년 같은 경우는 무인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무인월부터 시작하면 벌써 새롭게 시작하면서 돈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점 이 사중에 병화가 어때요? 이 화생토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갑진년 이제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그 갑자월 갑술월 이때쯤에서 갑술 또 을해 이렇게 점점 그 운이 오면서 내가 하는 게 좋지 미리 여름에 식상운이 오니까 드디어 내 활동 무대가 생기는구나 이러면서 개업을 하게 되면 좀 손질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갑진년은 을목일주 입장에서는 갑은 비견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상론에서 본다면 여자 같은 경우는 갑을 같은 여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을해일주다 그러면 갑을 같은 남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남자는 아들이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여자는 모친과 또 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상론의 간법도 많이 또 응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을해일주에 갑목, 갑진년에 을목, 또 천간에 갑목이 떴지 그러면 주변의 여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속에서 경쟁 속에서 내가 잘 베풀고 지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진중의 을목과 을의 일주의 그 간목과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활동 무대가 커지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 사람하고 인맥도 맺지만 또 을목의 갑을 보니까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또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을의 일주가 만약에 사주에 자수가 있으면 운에서 들어오는 진토하고 신자진도 하게 돼요. 그러면 을목에게는 신금이나 자수가 천을 기인이잖아요. 근데 자수는 뭐예요? 천을 기인의 속성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재물 취득도 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수가 을의 일주 같은 경우에 임수가 임묘가 되고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 조가 그래도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임수 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진토 정제 따박따박 매달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정제 정확한 내 월급과 같이 매달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목돈은 아니에요. 목돈은 아니고 이제 작은 돈이지만 그래서 정확한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그 을일주가 갑진년을 맞이하게 되면 동업수가 생기는 거죠. 너 자격증 돼. 내가 돈 될 테니까. 그래서 또 동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자격증 빌려주는 대신 매달 돈을 받아서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또 얻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일제의 임수가 내 배우자 궁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이제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 신금이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직장에서 하던 사람들은 내가 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편해질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사주에 이렇게 진해 원진이 있게 되면은 운에서 진토 가고 사주에 뭐 신금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신금은 어때요? 매우 신자잖아요. 특수지, 검찰,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그 고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직장 자체가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어지고 경금의 양지로서 새로운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사업이가 되면 어때요? 내가 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을목한테 겁질하는 것은 나누어 먹는 거기 때문에 재물도 나누어야 되고 명예도 나누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동 변동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을류일주. 을류일주는 갑진년에 이 진토하고 유금이 육합이죠. 그러면 을류일주는 지장간에 경금하고 신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사주죠. 그래서 갑진년에 경금 정간은 양지고 신금 편간은 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을류일주가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진토가 유금을 생을 하게 되면 을류일주는 밑에서 편간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신약사주예요. 그런데 토생금으로 뭐예요? 재성이 설기가 되니까 그 집에 여자 같은 경우 어때요? 시어머니가 떡하니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또는 아버지가 들어오심으로 해서 나한테 편간이 작용을 하니까 내가 부모 뭐 아버지를 모시던 시어머니를 모시던 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좀 받겠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진토에 그 토가 을류지에 경금과 신금을 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금에서 신금이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만큼은 덜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또 내가 집안에 아버지나 또 여자는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돈 잃고 여자 잃고 또는 여자 땜시 유금을 진토가 생을 하게 되면 편간 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여자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금이 묘지에 들어가지만 조직에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그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요. 벗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사주에 유금이 여러 개다. 그 사주에 뭐 금수가 많다. 이러면 어때요? 원래 사주가 축축한데 진토라는 또 촉촉한 여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생금을 하죠. 그러면 여자분들은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겠다. 미혼 남자는 어때요?
소개를 받는 것을 조금 조심해라. 신약사주는 여자 또는 남자로 인해서 내가 남녀가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이런 애 또 스토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스토커. 근데 만약에 진토와 유금, 육합을 방해하는 것이 묘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을묘일주니까 묘목에서 뿌리가 되니까 편관이 와도 끄떡도 안 하죠. 그래서 묘목이 있거나 또 술토가 있어서 진술충을 해서 유금하고 진토가 육합을 하는 것을 또 막아주는 게 있으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일주는 이 진중의 개수가 살았기 때문에 이 개수는 뭐예요?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편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지만 이 개수로 인해서 머리를 또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을묘일주지만 진중의 개수로 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논문 쓰고 또 이제 정시 논문 쓰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히 저는 뭐 신약사주는 아니지만 신약사주이면서 을묘일주인 분들은 돈으로 인해서 남편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또는 임수가 묘지가 돼서 금생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왜 신금은 뭐예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이 묘지로 들어가면 어때요? 내가 이 진토는 인묘라는 목의 열차를 타고 와서 사오미라는 열차를 타기 위한 환승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큰 기업을 통해서 내가 같이 일을 하시던 분은 올해 어때요?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한번 미리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을일주는 이제 관이 있는 거지만 내 사주에서 편관이냐 정관이냐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은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올해 어때요? 갑진이 들어오면서 진토가 토국수 하죠. 인성을 토국수 하기 때문에 합격운이 조금 약해. 제극인으로 시험 성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간목이 놀자고 또 꼬셔요. 진토, 야 여자 소개시켜줄게 이러면서. 그래서 여학생을 만나게 돼서 또 공부 성적도 안 올라가고 마음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성이 들어오는 해는 항마살이에요. 항마살. 그래서 이 진토가 나한테 근데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또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을미일주는 지장간의 정을기죠. 그러면 갑진년의 진토와 미토는 파살은 아니지만 지장간에서 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미일주는 해묘미 운동하고 진토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진중의 개수가 미중의 정화를 극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사주 시지에 진토가 있으면 진진 자영으로 을목한테 정화 식신이 극을 당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또 만약에 시지에 진토가 있어서 진진 자영으로 자식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미중의 정화는 진토에서는 세궁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자 자리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을미와 갑진이 분업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을미일주는 편제고 갑진은 뭐예요? 정제죠. 그러다 보니까는 을미일주는 이제 해묘미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신자진은 그 운이 들어오면서 반환살 작용을 하니까 이 을미일주가 이 갑진하고 같이 뭔가 동업을 하거나 분업을 하거나 해서 내가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이제 승진을 또 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을미일주 입장에서는 겁재가 되면서 또 지지가 정편제가 혼잡이 되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또 많이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몇 월에 을미일주에 따라서 갑진년과 이 미토가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을미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름이 이게 미토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그 토에 간목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봄의 진토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을미 중에 있는 그 미정 을기 을목하고
또 갑진년에 들어오는 갑, 진중에 또 을목. 그러니까 을이 갑진에서 만나는 비경겁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물론 내 입장에서는 비경겁이라는 또 대중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토하고 이 갑진하고 을미가 재능이 좀 틀리잖아요. 미는 어때요? 이거는 여름에 사화미 끝자락에 미토고, 그 다음에 임묘지는 목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토라도 재능이 다 가진 게 틀리거든요. 을미는 정화가 있으니까 돈 버는 재주가 또 있잖아요. 갑진은 식상이 없어요. 개수가 식신을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재능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갑진일출을 백호대사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잘 되려면 화생토를 받아야 되는데 화생토를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진 백호대살로 그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센데, 물론 이제 을밀주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을밀주가 사업성의 편제가 에너지가 갑진보다 더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함께 동업하고 유튜브를 또 같이 할 수도 있죠. 분업을 나누어서. 그래서 돈 벌려고 하다가 을목과 또 갑목이 분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구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을미는 편제를 추구하고 또 갑진은 정제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장을 차리고 이동을 하면서 둘과의 관계가 대화를 많이 나눠서 비경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약서를 써야 돼요. 법적으로 튼튼하게. 근데 지금 신금도 묘지에 들어갔지, 그 경금이 양지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 신금은 편관이고 경금은 정관인데, 지금 경자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갑진년까지는 이 남편의 에너지가 되게 약해요. 남편에 대한 불만, 불평 없이 내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 기대기는 어렵듯이 법적으로 내가 뭔가 갖춰야 될 것도 미약하고 내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조건 같은 거죠. 그런 걸 좀 계약서에 그 특약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동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분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을사일주. 자, 을사일주는 목생화죠. 목생화하는 것이고 사중에 무경병이 있어요. 갑진년에는 을계무가 있고 암장에서 어때요? 을경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을사일주는 사축 운동을 하고 갑진은 신자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경금이 진년의 양지고, 또 이 을사일주는 상관을 깔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남자들은요 또 미남이 많아요. 미남이. 왜냐면 이 을사가 또 욕지거든. 그래서 연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많고 또 미남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을살 갖다 약간의 또 재배족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물상 공부할 때 살짝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인물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 진년이 오면 진하고 사하고 우리가 손궁에 있어. 손궁에 그 주역으로 했을 때, 구성학으로 했을 때 손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서리에서 같이 뜻을 같이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진사를 뭐라 그래요? 천라지망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에 이 갑진하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속에서는 둘이서 동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겉으로는 갑제기 때문에 둘이서 의견 충돌이 조금 있을 때 서로가 조금 배려하고, 이게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이해심이 많이 있어요. 물론 경금이 있지만 자기 실속은 또 차이려고 하지만 어차피 양지라서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화 중에 경금이 아까 양지라고 했으니까 부부지간에 또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호 정미로 가면서 을사일주가 그 식사운이 강해져서 퇴직을 할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경금하고 신금이 우리가 을사년에 가면 신금이 뭐가 돼요? 사지가 돼요. 을사가. 그 다음에 병호가 되면 뭐예요?
병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관에 대해서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병어 정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을사일주 사주가 조호가 적당히 잘 맞는 경우 일단은 이 목일주들은 간목일주나 을목일주들은 해묘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목하고 화해서 금수보다는 더 발복을 많이 해요.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운을 기다리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주에 대해서 6개를 다 했죠? 다음 시간에는 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